자,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면이고 부모 세대 계층 구조는 뭐다? 부모 세대는 다이아다. 힌트 나왔어. 다이아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A는 C보다 높은 계층이다. A는 C보다 높은 계층이다. 그치? 그 다음에 부모 세대 계층 구성비에서 A는 B, C에 합한 것은 1.5배다. A는 B와 C를 합한 것에 1.5배다. 1이 돼 있네요, 지금. 그치? 그러면 A가 뭐가 돼요? 중층인 거죠. 왜? 부모 세대가 다이아라며. 근데 부모 세대에서 이렇다. 그치? 그럼 A가 다이아야. A가 중층, A가 이렇게. 근데 A가 C보다 높대요. 그러면 낮은 거는 C, 하밖에 없죠. C, 이렇게. 그럼 A는 B. B, A, C가 상중하가 되는 거죠. 각각. 그럼 여기도 B, A,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 상태.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지웠으나, A는 B와 C를 합한 것에 1.5배다. A는 B와 C를 합한 것에 1.5배다. 이거죠? 그럼 이제, 우리 일단은 이제 A, B, C를 찾아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거 뭐겠니? 테두리 채우기. 그죠? 이 겉에가 어떤 비율로 존재할지를 우리가 먼저 뽑아내야겠죠. 뽑아내야 돼, 지금.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뽑아낼 때 이게 좀 필요한 건데, 이게 좀 필요한 건데, 저거를 보니까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대비 자녀의 상대적 비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층을 봤을 때 A하고 B하고 C의 합치면 100인 거지. 그죠? 요렇게. 이건 당연한 거고. 근데 자녀층을 보니까 어떻대? 자녀를 보니까 자녀의 비율을 보니까 A는 절반밖에 안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0.5A가 되는 거지. 그치? 그죠? 여기 보니까 그냥 B네. C는 2배 갖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자녀도 100이 뜨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일단은 먼저 테두리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각각 A, B, C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알아내보자. 뭐 이런 거야, 지금. 그치? 근데 문자가 3개인데 식이 2개면은 좀 힘들지. 그쵸? 문자를 줄여내야 돼. 자, 봐봐. 그리고 우리는 또 이것도 알고 있죠. A는 B, C에 합한 것의 1.5배다. 자, 근데 A, B, C는 어쨌거나 100이에요. 100. 합쳐서 100. 그러면 봐봐.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이거의 1.5배가 얘라네. 그치? 자, 그럼 말을 바꾸면은 요것과 요것의 비율이 어떻다는 거니? 요것과 요것의 비율이 1.5배 차이니까 얘가 얘 합한 것은 2분의 3배라는 거죠. 그잖아. 그럼 얘가 3일 때 얘가 2라는 거지. 요거 맞지? 그러니까 2의 1.5배가 3이니까.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2의 숫자를 가질 때 얘는 3의 숫자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근데 세 개 합치면 얼마가 돼야 돼? 100이 돼야 돼. 합치니까 얼마야? 5야. 그 곱하기 얼마 하면 돼? 20. 그죠? 그럼 여기가 60일 때 40이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원래는 몰라야 되는 건데, 이걸 아니까. 3개 합쳐서 100인 건데, 얘 2개 합친 것에 1.5배가 얘라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율을 나눌 수 있는 거잖아, 비율을. 얘가 그러면 3개일 때 얘는 2개를 갖고 있는 거구나. 그치? 그럼 딱 맞는 거니까. 그럼 A가 얼마라는 거니, A가 60이구나. A가 60이구나. 부모층. 얘가 60이구나, 60. 그죠? 그럼 자녀는 이게 여기가 30이 있는 거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그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걸 보니 B하고
C하고 더하면 얼마라는 거? 40이라는 거. 그죠? 여기서도. 그럼 B하고 이 C를 더하면 얼마라는 거? 나머지 70이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그치? 그죠? 그러면 이거 간단하죠? 빼버리면 되는 거죠. 빼버리면 B 날라가고 C만 남고. C는 얼마? 아, 30이구나. C가 30이구나. 그치? 그럼 B는 10이겠구나. 그죠? 30인데 2배 먹었구나. 얘 60이구나. B는 그대로 왔으니까 10이겠구나. 이런 거죠, 지금. 그치? 그럼 테두리를 다 채우는 게 가능하죠, 이때부터는. 그치? 부모층을 보니까 B는 10. 그죠? A는 60. C가 30. 이런 거고. 새끼를 보니까 B가 10. A는 30. 그죠? 이쪽은 60. 그치? 그죠? 그럼 이쪽은 다이아가 맞고 얘는 피라미드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구나.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약간의 방정식이 이용된 건데, 내가 뭐 수학 선생님은 아니지만 문자가 3개인데 실이 2개야. 그럼 최대 문자를 날려야겠죠. 그치? 뭐 꼭 반드시 이렇게 안 해도 다른 방법도 있을 거야.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거죠, 그냥. 너희만의 방법이 있을 거야. 너희만의 방법. 근데 그걸 어쨌든 방정식인 거니까. 그걸 통해서 어쨌든 테두리를 채웠어요, 지금. 자, 이제 채웠으면 뭐 해야 돼, 일반적으로? 여기 들어, 여기. 이게 먼저니까. 다른 데로 가면. 자,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거지, 요거. 이동 현황.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대비, 부모층 기준으로 봤을 때 뭐가 나오니? 불일치 비율이 나왔어, 불일치. 그러면 일치하고 불일치를 합치면 100%가 뜰 건데, 이거 이렇게 합쳐서 100 그런 거 아닌 거니까. 그죠? 여기에서 100, 여기에서 100, 여기에서 100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A층을 보니까 불일치가 75%래. 그럼 일치는 얼마 되니? 일치 비율은? 일치 비율은 여기는 25가 되겠죠. 얘는 불일치가 빵인 거니까 일치가 100인 거지 뭐. 여기는 일치가 50인 거고. 그치? 이 숫자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각각. 그죠? 자, 그러면 보시면 부모층을 보라, 부모층. 부모층 B를 보니까, B층을 보니까 불일치가 빵, 일치는 100. 그럼 일치가 여기잖아. 그죠? 100%니까 다 들어갔어, 이쪽으로. 그치? 여기는 빵, 빵. 이래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A를 보니까 A를 보니까 일치가 25%, 일치가 25%. 60에 25%. 60에 25%는 얼마예요? 60에 25%. 60에 4분의 1. 4분의 1. 15죠? 15. 15. 15가 이렇게 들어가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C층은 50%니까 여기에 50%니까 15겠구나. 그죠? 그 여기는 빵이겠구나. 다 나왔죠? 15겠구나. 그죠? 그 여기는 45겠구나. 그럼 끝난 거네. 이렇게. 표는 완성됐죠. 간단하지, 표는 이거 자체는. 그죠? 이제 그래놓고 이제 본의를 본다면, 기억. 상승 이동한 자녀가 하강 이동한 자녀의 3배다. 상승 이동한 자녀가 하강한 이동의 3배다. 어때요? 반대죠? 하강이 3배죠. 틀렸죠? 그러니까 X. 이렇게. 두 번째 거. 자녀 세대 계층 대비, 자녀층 기준으로 봤을 때 대물림 비율은 상이 가장 높고 하가 가장 낮다. 자녀층 기준이야. 자녀층. 여기 이제 10분의 10, 100%죠? 30분의 15, 절반이죠? 60분의 15, 4분의 1밖에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거는 상층, 제일 낮은 거는 하층. 맞네? 그죠? 그쵸? 그럼 이제 이거를 만약에 이 아이가 헷갈려서 자녀층 기준으로 안 보고 부모 기준으로 봤다고 쳐보자고. 만약에. 그럼 부모 기준으로 봤다면은 10분의 10, 됐어요. 60분의 15, 30분의 15야. 이건 1이고 절반 안 되고 절반이네. 그러면 이것은
X로 가겠지. 그죠? 만약 부모층 기준으로 봐버린다면은. 그러니까 상체가 높은 거 맞는데 제일 낮은 게 중층으로 변신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잘 봐야 돼. 이 기준점이 부모인지 자녀인지 푸는 문제에선 그래요 항상.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중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중층으로 올라가서 중대네. 올라가서 중대네. 자, 중이 됐다는 얘기는 자녀가 중이란 소리인데, 그죠? 이 중에서 올라가서 중대는 여기지. 하에서 중으로. 그죠? 떨어져서 중된 거는 없죠. 그치? 자, 그러면 수가 같니? 같지 않죠? 여기는 15인데 빵이니까 다르잖아.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X. 그치? 이렇게. 마지막에 세대 간 상승 이동,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한 사람의 수는 중층 부모를 둔 자녀가 하층 부모를 둔 자녀의 3배다. 자, 중층 부모를 둔, 부모가 중층이에요. 여기에서 세대 간 이동은 요거잖아. 45. 그죠? 그 다음에 하층, 부모를 둔, 하층이 보면 하층, 요거. 중에서 이동한 건 여기지.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 보니까 3배 맞죠? 45하고 15니까. 3배니까 이것도 맞는 말. 그치?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겠네. 그죠? 지금 뭐 비슷한 문제 또는 앞에서 풀었던 문제도 있고요. 또 새로운 문제도 있었는데 또는 이제 형태가 다른 문제들. 그죠? 또 같지만 약간 포인트가 다른 문제들. 되게 많이 풀고 있지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푸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낯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익숙해지기. 그러니까 왜냐면 이 20번 문제가, 이 표 문제가 어떤 형태 나올지 아무도 몰라. 6월달 평가 문제 다를 거고, 9월도 다를 거고, 실제 수능도 수능을 12월에 보죠, 이제. 12월. 다 다를 거야. 근데, 완전 다르진 않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봤던 것 중에서 약간 변형돼서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많은 걸 접해보는 거야, 최대한 많은 거. 방정식도 있고, ABC 찾는 것도 있고, 그리고 도착지가, 지금 출발지를 물어보는 거, 도착자리를 물어보고, 되게 많은 것들. 해보면 이제, 새로운 거 만났을 때 이제 떠오른단 말이야. 이거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야, 지금. 그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잘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끝났어요. 뭐가? 이 20번 문제 형태가. 이제 다른 거야, 다른 거. 끝났고, 이제 다른 건데. 이제 요거. 자, 이제 빈곤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거든, 이거. 이거 앞에서 했던 거죠? 그치? 이거 한번 해봤던 거죠? 물론 요거는 이제 내가 그려 넣은 거고, 문제는 위에 거고요, 위에 거. 자, 볼게. 표는 가구의 빈곤율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내서 골라라. 단 전체 가구는 도시와 농촌 가구. 그렇지. 낯설지 않죠? 기억나니? 이런 거? 기억나지? 전체가 나와 있고, 그리고 전체는 도시와 가구로만 돼 있다. 그죠? 전체가 나는 전체가 두 개로만 돼 있어. A, B. 예외는 없죠? 농촌 도시 빼고는 없잖아. 그리고 구성비는 1대1.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됐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딱 보면 나오잖아. 뭐 빈곤율을 떠나서, 그죠? 전체 평균, 그 다음에 부분 1의 평균, 그리고 부분 2의 평균은 없는 거고. 그치? 그죠? 문제 자체가 이제 부분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이렇게 나와 있고, 도시가 이러면은 농촌은 얼마냐. 이제 이걸 알아야 이제 본의를 풀 수 있는 그런 형태였거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린 표지만 채워보자고. 2010년에 농촌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얼마 되니? 2010년에 농촌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 뭘 알면 돼요? 전체의 절대적 빈곤율이 7.5%예요. 근데 도시 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이 4.5%야. 그치?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얼마냐지. 근데 힌트가 나왔죠. 구성비가 1대1이야. 그치? 그 얘기는 뭐겠니? 이거는 도시,
더하기 농촌 해서 나누기 2 했더니 20자가 나왔다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 합치면 뭐가 나와야 돼? 15가 나와야겠죠? 15가 나왔을 때 나누기 2 한 개가 나온 거니까. 그럼 15가 나오려면 여기는 10.5%가 들어가겠죠. 그치? 그죠? 그러면 2010년에 그 3대적 빈곤율은 어때야 돼? 전체가 10이야. 전체가 10. 근데 한쪽은 8이래. 그죠? 그럼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20 나오면 되는 거죠? 20 나누기 2 하면 10 나오는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 들어가? 12가 들어가겠죠. 12가. 그죠? 11년에 보니까 전체가 8%예요. 절대 빈곤율이. 근데 도시의 절대 빈곤 4%밖에 안 되네. 근데 합쳐서 얼마나 나요? 그럼 여기가 합쳐서 16 뜨면 되는 거죠. 나누기 2 하면 8 나오는 거니까. 16 만들려면 여기가 12. 그쵸? 마지막. 여기가 12%고 전체가. 부분 1, 즉 도시는 9%래요. 그죠? 합쳐서 얼마가 나와야 돼? 24. 그치? 그래 나누기 2 하면 얘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9밖에 없네. 24가 나오면 얘가 15. 그죠? 15이고 9일 때 이거 12가 뜰 수 있는 거지. 나누기 2 했을 때. 그죠?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자, 그러면 실제로 나왔던 본이들이 이제 어떤 거냐?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자, 바로 1번. 2010년 전체, 이거 잘 봐. 2010년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7.5% 미만이다. 자, 이거 봐봐. 이거 좀 중요해, 보기가. 이게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자, 2010년에 전체 가구의 소득 중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7.5% 미만이다. 자, 지금 2010년에 전체 절대 빈곤율이 얼마예요? 2010년에 절대적 빈곤율이 얼마야? 7.5%야. 그치? 자, 2010년에 절대적 빈곤율 전체 그러니까 7.5%예요. 이랬을 때 이 전체 가구 중 절대적 빈곤 가구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7.5% 미만이다. 이거 무조건 맞아요. 왜 그럴까? 왜 맞게 될까? 자, 생각해봐. 우리가 절대적 빈곤 그러면은 그게 상대적 빈곤이거든.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지, 밑에서부터.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잖아. 돈이 없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 특히나 이거는 어때요? 평균보다 높을 수가 없죠. 이거 뺀다고 치고. 얘는 쉽게 말하면 학교로 치면 점수를 평균을 깎아먹는 거잖아, 지금. 그치? 즉, 하위. 자, 절대적 빈곤율 7.5%다. 그럼 예를 들어 100가구가 있다면은 7.5 가구 밑에서부터. 그럼 얘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득 비중은 어때야 돼? 평균보다 높을 수가 없지, 얘네들은. 그치? 근데 만약에 이 절대적 빈곤율이 7.5%인데 얘네들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율이 전체의 7.5%를 먹고 있대. 그럼 얘네는 뭐냐니? 얘네가 평균치를 먹고 있는 거잖아. 그럴 수 없죠. 그치?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응? 야, 봐봐. 이런 거야. 시험을 봤어요. 10명이 봤어. 그래서 40명, 100명. 이 봤는데, 그 중에서 꼴등부터 끝에서 10등. 얘네가 있을 거 아니야. 얘 점수가 있고, 나머지 또 90명 있겠죠, 이렇게. 그쵸? 얘네 점수를 다 합쳐보는 거야. 다 합치면은, 어쨌거나 100%가 되겠죠. 그 점수가 몇 점이든 간에. 그치? 그러면, 하위 10명. 이 하위 10명이 차지하는 이 전체 총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가 될 수가 없지. 얘는 평균을 깎았잖아 지금. 그치? 예를 들어 총점이 1000점이래. 얘네
100명을 다 시험 봤더니 시험 봐서 점수를 다 합쳐보니까 1000점 나왔대요. 1000점. 1000점이 나왔대요. 그치? 그리고 이 10명은 전체의 10%잖아. 그죠? 100명 중 10명인 거니까. 근데 만약 얘네 점수 합계가 100점이래. 100점이래. 합계가 100점이래. 그 얘기는 뭐냐니? 한 명당 평균 10점씩 가져갔다는 거죠. 그치? 얘네 반평균이 몇 점이야? 10점이야 지금. 근데 얘네가 평균을 했다고? 그럼 불가능하죠. 얘네 평균을 깎았지. 위에서 얘네 걸 메꿔주는 거고. 그래서 평균 10점이 나왔겠지. 총점 1000점 뜨는 거고. 그러니까 얘네들 점수는 뭐 1점, 2점, 3점, 4점, 뭐 1점 뭐 이러고 있을 거야. 다만 위에서 이제 뭐 15점도 있을 거고 뭐 20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평균이 10이 나온 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지네가 차지하는 비율, 즉 절대적 빈곤이 7.5%였습니다. 이거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단 말이야. 무조건 밑에서 놀아야 돼. 밑에서 평균을 깎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미만이야. 무조건 미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억지로 집어넣어. 이런 문이 나올 수 있거든, 충분히. 즉, 절대적 빈곤율이 10%다. 그럼 얘네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은 무조건 전체 10% 미만이에요. 평균을 깎아먹고 있으니까. 그치? 이거 알아도. 예를 들어, 절대적 빈곤율이 10%다. 이럴 때 얘네가 차지하는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다. 무조건. 반대로 말하면은 상위 10%는 전체 소득 비중의 10%를 무조건 넘고 있겠죠. 걔네가 더 많이 했어야 밑에 거 메꿔서 평균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거 알아듣고 이거 이 말 없고 뭐 예를 들어 10%를 든 건데 1%면 1% 미만인 거고 5%면 5% 미만인 거고 20%다 그러면 20% 미만이에요. 그치? 50%다 그럼 50% 미만인 거지 뭐. 밑에서부터 올라온 거니까. 그죠? 알아두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런 보기. 이거 몇 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농촌에서 절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자, 우리 빈곤을 이야기할 때 일단은 절대적 빈곤이 있었고 상대적 빈곤이 있었고요. 근데 둘 다 빈곤이야. 기준점은 절대적 빈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최저 생계비, 그죠? 상대적 빈곤은 요새 한참 떠들썩한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에요. 그치?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중위소득 다 공개가 됐죠? 공개가 됐지? 그러니까 4인 가족은 얼마 딱 나왔잖아. 그치? 그 중위소득의 50% 미만이 상대적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일정한 수치가 나오지. 그러니까 둘 다 무슨 빈곤이야? 객관적 빈곤이야. 객관적인 거. 그치? 주관적인 거는 너는 뭐 같아요? 이거 물어보는 거고. 둘 다 객관적인 거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중위소득 50%뭐 얼마 미만을 상대로 뭐 지원금을 준다며. 그치?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어쨌거나 둘 다 객관적 빈곤이에요 지금. 그리고 기준점이 다를 뿐이지 출발점은 똑같죠. 맨 꼴등 버튼이 올라가는 거잖아. 예를 들어 절대적 빈곤율이 10%다. 상대적 빈곤율이 15%다. 그 위나라의 빈곤율은 얼마니? 15%죠. 다만 이걸로 볼 때는 10%가 뜬 거고 상대적 빈곤을 볼 때 15%가 뜬 것 뿐이지 출발 자리 밑에는 똑같죠. 쭉 올라가서 10%가 나온 거지. 그치? 근데 중위소득 50% 계산했더니 쭉 해서 요렇게까지 올라간 거잖아. 15%가. 그치? 그 얘기는 만약에 둘 중에 예를 들어 같은 시기에 절대적 빈곤율이 상대 빈곤보다 높다. 그러면 이제 이 나라에서는 상대적 빈곤율에는 일단은 절대 빈곤도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몇 명 또 있겠구나. 이런 거죠. 즉 숫자가 높은 쪽으로 다 흡수가 되는 거지 무조건. 그죠? 이해가죠? 자, 근데 보니까 농촌 가구는 2010년이든 2011년이든 항상
상대적 빈곤율이 높단 말이야 지금. 그 얘기는 이 절대적 빈곤 가구는 이미 일단은 상대적 빈곤 가구에 속하고 그 외에 이거는 아니지만 이거 얘네가 좀 더 있다는 거잖아. 그 예를 들어 얘가 12가 나올 때 얘는 15가 나온다면 이미 12명은 여기 해당되는 거고 나머지 3명은 이건 아니지만 이거는 되더라. 그런 개념인 거죠. 숫자가 반대로 나오면 거꾸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맞는 말이죠. 몇 년도가 됐든 간에. 그치? 자, 다음에 3번. 요거 2011년이에요. 2011년. 2010년과 달리 11년에는 도시에서 가구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중위 소득이 50% 미만인 가구 수는 절대적 빈곤 가구 수의 2배 이상이다. 자, 이건 어떨까? 야, 봐봐. 이런 거예요. 야, 상대적 빈곤율이 10%래. 근데 절대적 빈곤율이 만약 4%라고 쳐. 4%라고 쳐요. 4%. 이렇다고 쳐. 야, 상대적 빈곤율을 측정하는 게 중위소득 50%죠? 그치? 그거 우리가 뭐라 불러? 상대적 빈곤선이라 불러. 그러니까 이게 중위소득의 50%를 말을 해, 우리나라에서. 자, 그러면, 젠자. 그럼 절대적 빈곤선은 뭘 말해야 되니? 절대적 빈곤율을 가르는 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건 뭐겠어, 이게? 최저 생계비지? 맞죠? 그치? 자, 근데 어쨌거나 이걸로 계산했더니 10%가 떴고 이걸로 계산했더니 4%가 떴대.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중위 소득의 50%가 최저 생계비의 2배 이상 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확실한 건 뭐니? 이 금액의 크기가 얘보단 크겠지. 그러니까 얘 했을 때 더 많이 뜬 거죠. 그러니까 얘로 할 때는 얼마 포함 안 됐어. 근데 얘를 할 때 더 포함 더 됐대. 그러면 얘가 커트라인이 높은 거는 맞지. 커트라인이. 근데 그 커트라인이 비율 차이가 2배 넘으니까 얘가 커트라인 2배가 높을 거야. 이건 아닌 거지. 맞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건 이런 거잖아. 야, 30점 미만이 10명이래. 그럼 60점 미만은 20명이야? 이런 거 아니잖아. 그치? 물론 A 점수 미만이 10명이고 B 점수 인원이 미만이 20명이래. 그러면 이 점수가 얘보다 높은 건 맞지. 그러니까 20명이 걸렸겠죠. 그치? 근데 그렇다고 이게 2배니까 2배다. 이럴 순 없잖아. 그죠?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날 수 있는 거고 더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말 틀린 거지. 그죠? 이런 말들. 가구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상이면서 주인소득 50% 미만인 가구수는 절대적 빈곤 가구수 2배다. 그러니까 비율이 2배가 된다고 해서 그게 금액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큰 건 맞으나 그게 2배에서 3배다. 이건 말할 수가 없겠다. 됐죠? 그래서 이건 X가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이해돼요? 괜찮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요거 볼게요, 요거. 자, 15년 9월에 본 10번 문제. 자, 표는 각국의 절대적 빈곤가구의 비율과 상대적 빈곤가구 비율의 변화를 나타냈다. 2010년에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이었다. 그 다음에 2000년에서 10년 사이에 최저 생계비는 계속 증가했다. 단 A, B는 각각 절대적 빈곤가구와 상대적 빈곤가구 중 하나이며 각국에서 모든 가구의 구성원 수는 동일하다.
됐지? 자, 힌트가 나온 건 뭐니? 2010년에 최저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50% 미만이다. 자, 최저 생계비가 있는데, 그리고 중위소득 50%가 있는데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지금. 근데 얘를 기준으로 뭐를 가를 것이고, 우리는 상대적 빈곤율을 측정할 수 있는 거였고,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뭘 가르니? 절대적 빈곤율을 측정하는 거죠. 그치? 그치? 이렇게 이 상태. 자, 그럼 2010년에 보니까 어떤 게 절대 빈곤이고 어떤 게 상대 빈곤인지 모르겠으나 B가 더 크죠? 9. 즉 이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걸 A를 기준했을 때보다 더 비율이 높대. 얘가 더 커트를 높은 거야 지금. 그치? 근데 2010년에 어떻대? 얘가 크다며. 그죠? 얘가 커트가 높잖아 지금. 그러니까 아니가 이게 B가 뭐가 돼요? 상대적 빈곤율이 되는 거지. 이걸 기준으로 측정한 거죠. 그때 9%가 뜬 거야. 근데 절대 빈곤, 즉 요 최저 생계비로 계산했을 때는 5%밖에 안 된다. 어? 이게 맞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치? 봐봐. 그러니까 이 상태니까 이것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고. 응? 근데 잘 봐봐. 우리 예전에 수업 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요거는 알아두면 좋긴 좋은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1번, 2번 할게. 그러면 1번이면 2번이 된다. 이거는 언제나 맞아요. 이거 항상 오름이야, 오름. 이거는 무조건 맞아요. 이거는. 근데 2번이면 1번이 된다. 이게 예외가 존재해. 이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하면 되거든. 근데 뭐가 있어? 예외가 예외가 발생하지. 그러니까 이 상태라면은 무조건 이 상태가 돼야 돼. 근데 이 상태라고 무조건 이렇게 오지 않는다고. 왜? 예를 들어 얘가 100만 원, 얘가 만약에 90만 원이야. 그죠? 얘가 만약에 10%야. 얘가 만약에 뭐 8%예요. 먼저 이 결과가 나왔다면은 당연히 이런 결과 나오겠지. 커트라인이 높으니까 더 많이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이건 맞다고. 근데 요 경우는 많이 이럴 수 있죠. 90.1만 원부터 99.9만 원까지 아무도 없을 수 있잖아. 극단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면 이 상태여도 이거는 같게 나올 수도 있다만, 물론 얘가 높을 순 없지. 커트라인 얘가 높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야, 50점 밑에 손 들어봐. 10명. 야, 55점 밑에 손 들어봐. 또 10명인 거야. 그러면 50에서 55 사이가 없다는 거잖아, 점수가.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빈곤을 물어보는 문제 형태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전 거와는 다르게 최근도 넘어올수록 어떤 빈곤율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보다는 그냥 표 자체를 해석하는 문제. 즉, 그러니까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OX로 물어보는 게 싹 빠져나갔다고. 그래서 약간 문제가 좀 약간 단순해지거나 아니면 아예 문제를 다르게 물어보거나. 그러니까 옛날과 좀 달라, 문제 형태는. 물론 지금 하는 거는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그냥 표를 해석하는 어떤 그런 걸 보는 거 맞긴 맞는 건데, 이거 좀 알아두라고. 예외가 존재할 수 있잖아, 충분히. 물론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지. 어떻게 없겠냐. 우리나라 국민 5천만인데 중간에 소득 공백이 뻥 뜬다? 이거 불가능하죠. 그치? 1시간만 일을 더하고 더해도 10,000원 차이가 발생할 텐데, 그잖아. 뭐 최저 임금이 8,595을 한다면은 1시간 차이로 8,000원, 9,000원 차이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소득 공백이 있다? 몇만 원 사이에? 뭐 10만 원 사이에? 이건 불가능하지 사실은. 근데 수학적으로는 가능하잖아. 논리적으로는. 현실에서 좀 없겠으나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죠. 예외가 존재할 때 예외가. 어쨌거나 이게 약간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빈곤율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형태가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상관없이. 자, 아무튼
자, 그럼 이거 봐봐, 이거. 자, 2010년에 전체 가구 소득 중 A의 점유 비중은 10% 미만이다. 2010년에 전체 가구 소득 중, 얘는 뭔데? 절대적 빈곤이잖아, 절대적 빈곤율. 그치? 야, 상대적 빈곤율은 해당 사안이 안 돼, 저거. 자, 이 말은 맞아 틀려, 일단은. 이 말은 2010년에 전체 가구 소득 중 A가 차지하는 전체 소득을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이다. 얘가 10%니까 10% 미만이겠죠. 그렇지? 평균을 깎아먹고 있으니까 10%가 된다는 소리는 평균을 하고 있다는 거고 10%를 넘었다는 뜻은 평균 이상이라는 거잖아 지금. 근데 평균이 될 리가 없죠. 밑에서 깎아먹고 있는 애들인데 전체 평균 소득을. 근데 이 말은 절대적 빈곤율에선 돼요. 근데 이걸 만약에 B라고 할게. B. 얘를 A가 아니라 B라고 하고 여기를 O라고 할게. O. 이 경우죠. 그럼 이러면 어떨까? 이 경우라면 이것도 맞을까?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 모를까? 이럴 수 있으니까. 뭐 흔하진 않은데 중위 소득의 50%. 그죠? 얘네가 이게 이 나라 전체 평균보다 클 수 있잖아. 이거는. 그치? 왜냐면 중위 소득이 뭐니?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 가운데에 위치한 사람.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1등부터 가운데까지가 차이가 거의 없어. 거의 없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다 갑자기 이 D부터 쭉 빠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소득 비중이. 그죠? 그럼 얘가 중위소득은 맞아. 근데 얘 절반 치니까 여기래. 뭐 이쯤이래. 얼마래. 근데 이게 전체 합친 거에 평균보다는 클 수는 있잖아.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이건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럼 얘네가 이미 평균보다 높은 상태라면은 또는 평균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평균보다 높은 상태라면 5%보다 클 거고 평균이라면 5%가 될 것이고 평균보다 아래라면 5% 미만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예외가 좀 발생을 해요. 근데 절대적 빈곤은 최저 생계비야. 이거는 평균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최저 생계비인데. 그치? 가장 낮은 건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건 지우고 일단은 이 말은 맞긴 맞는데 절대적 빈곤에서나 이 말을 하면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물어봐요. 물어봐도 뭐 상대 빈곤 가지고 그러진 않으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죠? 자, 다음 밑에 거 2000년도에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자, 이게 절대고 상대예요. 자, 그러면 요 때는 어때? 요 때는 어떻다는 거니? 절대 빈곤 가구를 일단은 몽땅 상대 가구에 속하죠. 일단은 나머지는 이제 절대는 아니지만 상대적 빈곤에 속한 애가 더 있는 거고. 그렇지?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거꾸로죠? 상대 빈곤에 속한 애들이 일단은 절대에 속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니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더 있다는 거고 이때는 같은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2000년이라고 했을 때 2000년 했을 때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 가구에 속한다. 상대적 빈곤 가구는 모두 절대적 빈곤에 속한다. 틀렸겠죠? 그치? 맞죠? 2010년이었으면은 맞죠? 그치? 2005년이었어도 맞죠? 같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2005년과 10년에서는 이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2000년은 안 되더라. 그래서 얘가 높으니까. 그치? 이렇게 봐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보기가 성립되지 않냐면은 옛날에는 성립됐던 건 예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봐봐. 2005년에 중위 소득의 이랬어요.
중위소득은 원래 이런 보기가 있었거든. 그냥 장난치는 문제예요. 의 2배이다. 이런 보기. 2005년에 중위소득은 최저 생계비의 2배다. 옛날 같으면 저 말이 맞다고. 옛날 같으면. 근데 지금 뭐가 있다? 이게 있는 거야. 이게. 자, 봐봐. 2005년을 보니까 어때요? 2배가 같지? 수치가. 얘 뭐로 계산은 7% 나온다며.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둘이 같으니까 이거 같아야 돼. 맞지? 그래서 둘이 같으면 같아야 돼. 이게 옛날에는 됐었다고. 이게 그러니까 1에 그러니까 이게 같으면은 뭔 소리야? 내가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자, 다시 2005년에 중위소득은 2배다. 야, 그럼 중위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라는 뜻은 뭐냐니? 중위소득의 50%가 50%가 어때? 최저 생계비의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가 최저 생계비와 같다는 뜻이죠 지금. 커트라인이 같다는 커트라인이 같다. 그치? 자, 그러면 커트라인이 같으면은 당연히 뭐 해야 돼? 얘는 같게 나와야 돼. 그치? 맞죠? 그러니까 이 수치가 없고 이게 먼저 있었다면은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맞다고 지금 이렇게. 얘가 같은데 그럼 당연히 얘는 같아야죠. 그치? 커트라인이 같은데 숫자가 다를 순 없잖아. 근데 이 숫자가 같다고 해서 이 말이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이런 경우지. 이런 경우. 그죠? 내가 거꾸로 해야 됐나? 잠깐만. 내가 거꾸로 해야 될 것 같다. 여기서. 거꾸로 해야겠다. 이거 뒤집어서 해야겠다. 이거를. 내 말에선 이상이 없었니, 아까? 뭔 말인지 잘 모르나? 자, 아무튼. 자, 거꾸로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잠깐만. 맞아요. 이게 크면은, 이거 맞지? 이거 맞지? 아니, 거꾸로 말 안 했구나. 나 정상으로 말했네. 자, 그럼 요걸로 돌아서. 자, 중위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다. 이렇게 한다면은 같다는 소리인 거니까, 커트라인이. 그럼 이 말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같으니까 이것도 맞다. 이거는 예외가 있다. 이거는. 왜? 뭐 할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나? 말이 좀 어렵나? 내가 설마 잘 못하나 지금? 아닌데. 자, 잘 생각해봐. 자, 얘가 몇 점인지는 몰라. 그치? 그러니까 절대 빈곤, 상대 빈곤은 아는데 각각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 모른다고 쳐. 근데 이걸 기술을 했더니 7명이 내 점이다 그랬고 이거 기준으로 또 7명 손든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이 똑같이 손든 사람의 숫자가 같으니까 둘의 어떤 절대적 그러니까 커트라인도 같을 것이다. 이건 아니라고. 아닐 수도 있다고 지금. 이 말 이해돼? 이 말은? 그 말을 하는 거야. 그 말을. 그래서 2005년에 중위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다 라고 했을 때 이 숫자가 이제 봐봐. 그러니까 이 상태라면은 이렇게 성립이 된다고. 커트라인이 같으니까 이거 같은 거구나. 근데 둘의 어떤 그 숫자가 같다고 해서 그러니까 커트라인도 같을 거다. 이건 안 된다고 지금. 커트라인은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보기가 옛날에는 많이 나왔었거든. 근데 지금은 다 사라졌다고 지금. 여기서 옛날에 이거 맞았어 그냥. 왜? 이런 예외가 있는지 몰랐었거든. 예외의 존재를 몰랐단 말이야. 그냥 당연히 커트라인 높으니까 당연히 숫자 차이도 있겠거나 그래 생각을 해서 이 본이 나왔을 때 무조건 맞는 걸 했었거든 전부. 근데 이제 최근에 한 2년 3년 그쯤 전부터 이제 이거 아닌데요 라는 이제 이의제가 나온 거야 슬슬. 그러면서 이제 인정을 한 거지. 그래서 이런 보기 다 빼버린 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걸로 장난치면 옛날에 이런 거 장난 되게 많이 쳤어. 이런 걸로 중위소득의
중위소득은 최저생계율의 2배 이상이다 또는 중위소득의 50%는 최저생계비보다 밑에다 막 말을 자꾸 바꾸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어차피 하는 말은 이건 건데 이 말을 가지고 자꾸만 곱하기 양쪽에 2해서 바꿔치고 순서 바꿔서 물어보고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봤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못 물어보는 거야. 이해가 돼? 왜?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게 100% 확실하진 않으니까 예외가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그래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